안녕하세요. 손교육 강사 김형숙입니다. 혹시 물건 이렇게 살 때 잘 고르시는 편이세요? 가끔 왜 그런 사람에게 우리 물건 볼 때 뭔가 잘 선택하고 고르는 사람한테 참 안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금액이 착한 금액일 때는 사실은 좀 고르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닥 착하지 않을 때는 고르고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남편, 아내, 동생들 또는 언니, 형제 또는 아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선택과 결정을 의논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함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 또 구입하고 나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나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면 집에 와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잘 산 거 맞을까? 그래서 막 교환을 하러 가시고 또 환불을 하러 가시고 그 과정에서 되게 번거로움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물건도 이렇게 고르는 게 어렵고요. 고민되는 지점이 많은데 사람을, 특히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선택의 그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들이 선을 통해서 많이 만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집안 대 집안의 상황으로 선을 보시기도 하시고, 또는 동네 이렇게 함께 자란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오빠, 동네 동생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친구 동생, 이렇게 결혼하게 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빠의 친구,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연히 이렇게 거리에서 눈이 정말 커질 만큼,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어머나, 정말 나의 어떤 정말 천생배필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목처럼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조금 주셨고요. 내용 안에서 이런 지금 제목만 보셔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마치 모든 어떤 이 지금 상황 속에서의 불편한 이 상황 속에서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사례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는 전 남친,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건 아니고요. 전 남친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거 비슷하게 아마 하시게 된 것 같고요. 저희 커피숍 단골 손님이셨던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리 이 커피숍을 이용하셨고 가끔은 사업상 누구를 만날 때도 이곳에 오셔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커피숍에 이렇게 오시는 손님이었습니다. 되게 옷차림도 깔끔하시고 매너도 좋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또 들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그렇게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호감도가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호감도가 있으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사업상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셔서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전화를 받으러 아마 나가시게 됐나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남아있던 우리 단골 손님의 손님께서 이 분을 이제 사장님을 이제 앉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잠깐 좀 앉아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커피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혹시 두 분이 어떤 관계냐라고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주 사업상 늘 이용하는 곳이 이 커피숍이다 보니까 혹시 이곳의 사장님과 이 단골 손님 간의 어떤 관계 속에 좀 특별한 관계가 있나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안 계실 때 이 여 사장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두 분이 무슨 관계시냐라고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냥 뭐 단골이다라고 대답을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뭐 여 사장님은 결혼을 하셨냐 뭐 아이는 있냐 뭐 여러 가지를 그분이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결혼을 뭐 했던 적은 있지만 현재는 혼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저 전화 받으러 나간 저 단골분도 사실은 혼자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사장님을 뵀더니 참 사장님이 참 인상이 좋다. 그러면서 저분과 되게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두 분이 나이도 뭐 비슷하신 것 같고, 그리고 성향도 비슷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또 혼자라는 공통점도 있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받은 그런 상황이신 거죠. 자, 이 여사장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굳이 알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또 본의 아니게 알게 되셨고요. 그 내용 안에서 약간의 그 흥분과 기대감과 관심이 막 생기신 거죠.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혹시 사별을 했나? 또는 이혼을 했나? 왜 혼자일까? 라고 이제 막 혼자 이렇게 즐거운 고민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살짝 흥분된 상상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단골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카페 여 사장님, 커피숍 사장님 혼자라는데 아유,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신다고 아까 사장님한테 했던 그 멘트를 이 단골분 앞에서도 함께 하게 된 거죠. 자, 두 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우리 벌써 상상만 해봐도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탁 만들어지면 두 분이 약간의 그 설레임과 기분 좋은 뭔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누구 한 사람이 기혼자라던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다 혼자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약간의 흥분과 기대감과 설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여자분이 그 남자분이 단골분께서 참 하는 행동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얼굴이 발그레해지시는 거죠. 뭐 커피를 드셨는데 얼굴이 발그레해질 만한 일은 감정이 그대로 이제 얼굴로 드러나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글쎄요, 이런 얼굴이 발그레해진다.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순수하게 보여서 호감이 더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 사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어색한 웃음만 지으시고 그러면서 뭐 기분 좋게 제가 커피를 한 잔씩 더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비스까지 주고 되게 좋은 분위기를 그날 만드셨다고 해요. 이렇게 순수한 점이 이분의 어떤 호감도에 플러스가 돼서 그리고 늘 뭐 하던 행동처럼 여기서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또 뭔가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누구 만나기 전에 누군가와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그 짜투리 시간에도 항상 이 카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음악만 듣다 가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가 자연스럽게 이 만남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동거까지 2년을 함께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그 순수함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자, 시간이 야속하게도 2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갑자기 뭐 그 전의 모습과 완전히 반전의 모습을 조금 보였다기보다는 그 2년 과정 안에서 굉장히 뭐 다정하시고
뭐 이런 건 여전히 변함없이 잘 하셨는데 가끔은 그 순수함이 답답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관계에 어떤 경계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행동을 함께 해도 되는 사람은 뭐 누구, 뭐 이런 어떤 부부의 모습, 연인의 모습을 조금 같이 해도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여사장님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경계선 없이 여러 사람에게 이 남자분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배려 없이 이 여사장님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성향대로 그대로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그 부분이 점점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고 구상 중이셨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내가 그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지금 딱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구상 중이었다가 당신을 만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남편이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불편함을 주지는 않으셨대요. 열심히 이 아내분의 어떻게 보면 제가 아내와 남편으로 일단 지칭을 하는 건 이제 두 분은 그렇게 서로를 지칭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카페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에 이 남자분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더 멋지게 꾸미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는 있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는 커피숍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돈이 막 목돈이 들어갈 일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더 여사장님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불평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찾아오는 손님 대부분이 여성분이 많으시겠죠. 저희도 가끔 다니다 보면 이런 카페나 또는 뭐 식당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이렇게 봤을 때 더 많이 이용하시는 건 사실이시죠. 특히 뭐 이렇게 야외에 좋은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시간들을 또 누리고 계세요. 뭐 연령대와 상관없이. 자, 그러다 보니까 친절함이 지나쳐서 우리 뭐든지 이 지나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나쳐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 참 신경 쓰이는 게 많았었는데 유독 이제 마음을 쓰이게 하는 여자 손님들이 있으신 거죠. 여자 손님도 아니고 여자 손님들이 계십니다. 예약 전화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상 뭐 남편한테 그런 예약 전화를 개인 전화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몇 명이 갈 테니까 이렇게 자리를 좀 예약석을 해달라. 사실 그런 건 그냥 카페로 연락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남편에게 개인 전화로 한다든지 또는 뭐 오시면 사진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사진을 아주 그냥 사장님 표현에 의하면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 만큼 정말 전속 사진사처럼 찍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경우도 있으시대요. 자리를 비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음주를 하시고, 이제 그 근처에서 음주하시고, 그냥 걸어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 차를 여기다 두고,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드신 다음에, 다시 여기에 오셔서 이제 커피를 드신 다음에, 이동해서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대리 기사의 역할까지도 이 남편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뭐, 미안한 기색 없이, 너무 즐겁게, 마치 손님처럼 그들과의 일행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 문제로 저랑 다툼이 있는데도 단골인데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면서 사업은,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이 사장님에게 훈수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손님들도 두 사람이 이렇게 부부라고 다 아시고 계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장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남자 사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남자 손님이 또 오면 더 웃긴 건 이제 이 여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또 뭐 두 분, 뭐 네 분 이렇게 오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아내 여사장님한테 당신이 가서 웃으면서 주문도 받고 커피도 이렇게 뭐 갖다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자 손님 오시면 본인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자 손님은 아내에게, 여자 손님은 본인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대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손님보다는 여자 손님이 훨씬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마치 나는 사장님이지만 나는 마치 직원처럼 일하고 있고 남편은 그들과의 동료처럼 그리고 여기에 정말 사장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 불편하고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 손님 오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주방에서 커피 만들고 이제 이런 역할만 하라고 아예 이 아내분을 안으로 밀어 넣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싸움은 점점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이 특별히 뭔가 어떤 흔히 말하는 뭐 바람이라든지 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 뭐 그런 또 증거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남편도 그걸 늘 주장하는 거죠.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바람을 피웠냐? 내가 왜 당신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고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되냐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딱히 또 그런 것도 맞기도 한 것 같기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훨씬 뭔가가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사장이 누군지도 약간 애매해지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또 생기시기도 하셨대요. 자 어느 이제 이 2년 과정 속에서 다른 건 참 좋아지는 게 많았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어떤 성격이 바뀌었다거나 반전의 성격으로 뭐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 일관된 그 친절함이 두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여성분께서 동거를 그만두고 싶다. 이제 관계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훨씬 많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분한테 성격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없고 뭐 폭력적이거나 바람을 피웠다거나 자 그런 드러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 입장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은 과연 이해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동거를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싸움이 있어도 이걸 관계를 그만두겠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혼자 계속 고민을 하신 거죠. 언젠가부터. 자, 갑작스런 이 동거를 종료하겠다는 이 내용에 과연 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되고 혹시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나 또는 이걸 종료하지 않겠다는 또 의견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경제적인 이 이득 그동안은 보다 훨씬 많은 이 경제적인 이득이 누려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분의 기여분, 자,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우리 흔히 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처럼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분도 이제 아마 이 관계를 헤어지는 걸로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남편의 이 친절하고 다정한 이 성격, 이것도 조금 참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살짝 이렇게 내비치기도 했었고 아까 이렇게 남자 손님이 왔을 때 아내를 그 앞으로 밀어넣는 그런 행동들이 내가 무슨
지금 여기 지금 커피, 카페인 거지. 내가 왜 남성 손님에게는 여성이, 뭐 여성 손님에게는 남성이 가야 된다는 이런 성 역할에 대한 이런 불편함을 왜 나에게 강요하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으나, 이제 동거 종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자, 갑작스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해결했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저희가 세세하게 두 분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깊이 많은 부분들을 보내주신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전달드린 그 내용만큼입니다. 남편이 너무 친절한 것. 가끔 왜 우리 무슨 깻잎 논쟁, 무슨 논쟁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예의가 없는 그런 행동은 비록 아니지만 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를 되게 뭔가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배우자의 행동들 때문에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 이렇게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친절하지 않은 사람, 과연 이런 거 어떠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에게 끌렸던 그 이유는 그 순수함, 어떻게 보면 친절함?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끌리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상형 있죠? 이상형 있고 실제로 내가 만나는 우리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상형 그대로 옆에 있는 분이 배우자이실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맞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어딜 갔더니 저희 남편은 저에게는 로또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어머, 이건 또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나 라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남편을 로또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또는 어떤 로또일까요? 어마어마한 행운과, 그쵸?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는, 자, 그런 느낌이라면 그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로또는 정말 맞추기 어려운, 정말 로또만큼 맞기 어려운 그런 관계다라는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제 배우자나 또 배우자인 저희 남편도 저를 봤을 때 과연 이상형 그대로 이게도 어렵고요. 혹시 이상형을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로또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맞춰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갈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서 가끔 왜 이런 부부들 보시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른, 뭐든지 성격도 급하고 뭔가 결정 내릴 때도 아주 빠름빠름인 분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분도 있습니다. 몇 시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벌써 준비 끝내고 상대방한테 빨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닥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닥달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은 이미 약속 시간이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미 준비 다 끝내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그냥 바라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속도가 다르신 거죠. 어떤 분은 2시가 약속이면 이제 본인의 그 속도를 맞추시는 거죠. 자, 내가 세수를 몇 시에 하고, 자,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이미 고민이 다 끝났으면, 자, 어떤 옷을 그때 입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나는 한 교통편을 지하철로 이동할 거니까 한 몇 시쯤에 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특별히 어떤 이런 짜투리 시간, 버리는 시간 없이 그 약속 시간에 딱 맞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시고,
그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분이 맞으실까요, 잘? 근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좀 빨리 준비하시는 분도 조금 여유 있게 뭐 이미 2시간 전에 준비하셨던 것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전에 준비하게 되시기도 하시고요. 시간 딱 맞추시던 분도 한 30분은 여유 있게 준비를 끝내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고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건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맞춰주고 또 상대방에게 또 이런 맞춰주고 또 마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두 분도 그 2년 안에서 글쎄요, 뭐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동거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고민한 건 어떻게 보면 한 몇 달 정도, 아니면은 뭐 길어도 1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만나자마자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참 이 갈등을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그 전에, 물론 동거를 종료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사례자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종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나 만약에 조금 더 그 전에 불편함들에 대해서 대처를 평소에 조금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 외도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몸에 대한 어떤 바람만 바람이냐, 정서적인 것도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그걸 또 배우자가 알았을 때 배우자가 느끼는 느낌은 몸만큼이나 그 감정에 대한 바람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 느낌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동거에 대한 언젠가는 동거를 종료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남이 있는 것처럼 또 헤어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 사례자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혼인신고나 이런 법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살아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에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 둘이 잘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맞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냥 그 상황을 정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라기보다는 이제 동거를 종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어마무시하게 뭔가 불편함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뭐 누가 나를 이렇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뭐 돈을 막 함부로 쓴다든지 허락 없이, 또는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불편하다, 말하기가 쉬운데, 아마 사업이 이렇게 잘 되시면서 이 남편의 친절함이 그 사업이 잘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다라고 이 여사장님도 인정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 나의 불편함을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 남편이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언제 말할까 그 시점을 늘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뭔가 이렇게 사업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뭔가가 점점 더 잘 되니까 딱히 남편에게 특별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경제적인 것도 특별히 도움이 안 되는데 남편의 그런 친절이
또는 특히 여자 손님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계속 있었다면 당신의 그 방식이 조금 나도 불편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그닥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방식을 좀 써보면 좋을까라는 서로의 의논이 있었을 텐데 이게 또 희한하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뭐 친구들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러면 뭐 누구누구 소개로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이런 성향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내도 어디서 나의 불편함을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때를 놓치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가서 식사까지 하시고 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으시고 네. 아침부터 나가서 안 오는 거죠. 저녁 이렇게 마감할 때까지. 그러면 결국은 단골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커피도 다른 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는 식사도 하고 뭐 구경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거는 정말 해결이 어렵겠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고 사업의 이유로 본인의 이 성향을 좀 점점 더 발전시켜 간다면 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법적으로 재산이 어떻게 분할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여사장님이 하실 때 그 어떤 재정 상태와 지금 남자분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면서 어쨌든 더 늘어난 재산의 증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아마 또 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또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내가 불편했던 거, 그다음에 이 스킨십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스킨십을 자주 요구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마감을 하고 이렇게 그다음 일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킨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과도한 스킨십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은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당하게 두 분이서의 그런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정도는 했었는데 왜 이분을 걱정하시냐면 그동안에 사실은 남자분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원하기는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 여성분께서 그걸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잘 들어주신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딱히 남편에 대한 뭔가 만약에 동거가 종료됐을 때 그냥 잘 합의가 돼서 문제없이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좋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상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되신다. 근데 하나 이제 이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왜곡된 성 역할. 그래서 남자 손님 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아내를 앞으로 보내고요. 아내가 그날 이렇게 입는 의상들도 굉장히 터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또 멋지게 이렇게 입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동거를 할 때는 전혀 불편하진 않았었는데 남자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아내의 이런 외모나 아내의 이런 스타일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남자 손님들한테 가서 네가 그 역할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아마 남자분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자분께서 동거를 종료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사실은 해보지도 아직 않으셨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 굉장히 많으시죠. 나 그냥 헤어져요. 어떤 조금만 상황이 생겨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우리 이제 이혼해요. 이런 얘기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이 사례자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한 이 과정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잘 지내보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 뭐 딱히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랬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왜곡된 성 역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했었고, 뭐 스킨십 강요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강요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뭔가를 시도한 적은 또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매너가 있는 분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면 내가 동거를 종료하는데 과연 합의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나의 의견이 반영이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헤어지는 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누구나 그런 뭐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만남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 헤어짐이기도 하고요. 그 헤어짐을 그냥 어떻게 헤어질까? 가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뭐 관계가 서서히 뭐 잠수 이별은 아니지만 그냥 연락 다 끊어버리고 답하지 않고 이런 식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헤어짐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감정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나자고 뭔가 저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도 설레고 좋은 감정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헤어짐에 있어서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스트레스와 감정 소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별에 관해서 아직 한 번도 이분은 동거를 종료하겠다라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갑자기 만약에 이 사례자께서 우리 이제 그만 동거를 하자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일단 예상이 될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럽시다. 자, 그러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같이 이뤘던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왜 동거가 종료가 돼야 되는지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1부터 10까지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또 제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첫 번째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 사람과 동거를 종료하고 싶은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실 때 했던 것처럼 자, 어떤 점이 불편했었고 앞으로도 당신이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내가 확신이 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종료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제시를 하면 또 상대방도 그렇게 제시를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나는 이걸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또 만약에 반응이 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동거를 종료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동거 종료할 만큼 그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상대방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점검도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너의 의견들을 고쳐줄 거야.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반응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우리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잘 이렇게 대하면, 내가 저 사람의 좀 불편한 지점들을 고쳐주고, 내 방식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아마 두 분 좀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동거를 종료하겠다라고만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좋아.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반응이 있겠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왜 내가 무슨 이유로 동거가 종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또 그 과정 안에서 또 갈라진다면 내가 이렇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방식이 있고 뭐 두 번째는 당신의 그런 일방적인 방식에 내가 화가 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또 반응들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냥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먼저 잘 전달해 보는 거. 이제 그건 좀 어떤 장소에서 막 일하기 전에 가게를 열기 전에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가게를 다 정리하신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해 보시는 것. 자, 이런 부분이 내가 그동안 동거를 종료할 만큼 힘들다라고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뭐 재산 분할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것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오늘 이 사례의 이야기처럼 뭐 언제나 드러나는 폭력이나 드러나는 바람이나 드러나는 경제적인 뭐 착취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그냥 혼자 참고의 어떤 단계를 높이시지 마시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편하게, 가장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때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시고 자, 상대방이 그러면 좀 더 그 단계에서 이해하기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셨겠죠. 사람 보는 눈,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사람, 내가 끌리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해도 가끔은 이런 후회나 약간의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지? 라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